네, 오늘 장도 보합 정도입니다. 주 초반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딱 잡히지는 않습니다. 이슈가 있다면은 간밤에 미국 내에서는 선거인단 투표가 있었고요. 이변 없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시장이 계속해서 또 이렇게 옆으로만 가지는 않을 텐데 어떤 부분들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내일장 내다보겠습니다. 절대 전략이고요. 함께해 주실 분은 메리츠 증권의 정영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좀 한마디로 글로벌 이제 주요 도시들이 전면 셧다운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양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약하기는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 악재인데 이 정도의 낙폭이면 상당히 생각보다 선방했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좀 체크 포인트들 그리고 조금 전에 전 세계적으로는 셧다운 우려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소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국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도 최근 이제 1,000명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이제 3차 대유행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글로벌 이제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독일이라든지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봉쇄를 강화하는 지금 조치를 지금 발표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면 봉쇄 가능성까지 현재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시장의 그런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지금 가장 역시나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미국의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그러한 좀 기대감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미국 추가 부양책이 좀 지연이 되면서 이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된다라는 점도 역시나 시장에는 다소 좀 불안 심리가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제 2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양 시장에서 지금 오늘 매도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 수급 매도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그 공격적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시장 하락을 어느 정도 좀 방어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좀 2배 이상 그런 많은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오늘 2시 이후에 장 막판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오늘 이제 하락 종목 수가 상당 부분 많이 좀 회복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기조가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좀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 많은 그러한 좀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의 체크 포인트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내일 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변수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단기 지수 상승에 대한 좀 피로감이 좀 누적이 되면서 좀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좀 관망 심리가 좀 팽배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또 미국 추가 부양책 지연 가능성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이제 시장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대비해서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시장이 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러한 지금 반도체 업종이 오늘 하락하다가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면서 지수를 방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섹터 그중에서 특히나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 이제 보합권까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이제 지수를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현재는 좀 지수보다는 좀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과 글로벌 셧다운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이어지고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관망 심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지금 7거래일 연속해서 어제까지 지금 오늘까지 지금 순매도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지금 수급이 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좀 매도세가 좀 이어질지, 그로 인해서 다소 좀 지수가 좀 쉬어갈지 여부도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장중에는 지수가 계속해서 약세의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특히나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섹터 종목들이 바로 이제 고배당 주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배당락을 지금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고배당 종목의 주가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도 내일장 한번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해서 전기전자를 판다. 아무래도 사이즈가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 수급에 눈길이 가는데, 이렇게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 두 종목은 현재 사상 최고치 혹은 50일주 신고가 근처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을 따라가야 되는 걸까? 요즘 들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잘 소화를 해주고 있어. 이렇게 외국인이 등을 돌렸다고 해서 혹은 예전과는 조금은 다른 스탠스라고 해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팁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그런 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워낙에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최근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개인만이 계속해서 좀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물량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받아주는 그런 형국입니다. 워낙에 시장의 유동성이 또 예탁금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좀 출렁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가 좀 조정이 올 가능성을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 관점에서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장기적 안목에서는 뭐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수급적인 좀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IT 당분간은 외국인 수급 공백이 보일 수 있다. 이 부분이 시세에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가능성이 열어둬야 된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리고 내일장은 어떤 종목 위주로의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종목을 콕 집기가 좀 힘들다면은 어떤 컨셉의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게 될지,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고 계신가요? 네, 우선 최근에 지수는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지금 반도체주 그리고 바이오 주식, 제약 바이오 섹터 이러한 주식들의 좀 랠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수를 방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업종이라든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상당히 좀 소외되는 그런 좀 지수 움직임과는 좀 별개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좀 시장에서는 관망 심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다. 현재 12개월 선행 코스피 지수 지금 12개월 선행 PER이 13배를 넘어서면서 역사상 지금 최고치 수준에 좀 도달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과열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연말에는 좀 안정적인 그런 좀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 이제 배당 시즌을 지금 배당락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 확보를 위한 기관의 이제 수급 유입이 기대가 되고 있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당히 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러한 고배당주 쪽으로 당분간은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여러 차례 배당 쪽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도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고배당 관련된 종목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느덧 12월 하반월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얘기 꾸준히 해주시는데 올해는 폐장일이 30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거래일이 30일이라서요. 배당 낙일이 29일입니다. 그래서 배당 막차 타고 싶으신 분들은 28일까지는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점, 이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께 팁이 될 것 같아서 함께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질문 지금 게시판으로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코로나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